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 한 번쯤 다 해보셨을 텐데요. 이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범죄와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가 중고거래 가이드북을 발간했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 혹시 요즘 이런 식으로 중고거래 많이 하거든요. 네, 변호사님 저도 혹시 해보셨습니까? 중고거래 종종 해봤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 네네. 물품 같은 경우는 멀쩡한데 예. 크면서 이제 많이 중고거래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네. 또 각각으로 이제 뭐 소위 무슨 카페 같은 뭐 맘카페도 많을 것 같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카페에서도 임의로 이제 서로의 중고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많은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모가 정말 큰데 이 시장이 커진 만큼 중고거래 사기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중고거래 플랫폼만 따졌을 때도 연간 7조 원 규모라고 하니까 예.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비공식적인 플랫폼이라든가 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갖가지 이제 서비스를 이용한 것까지 치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이제 조사를 했더니 23.8%에 이르는 사람들이 나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 7조 원 규모의 23%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식적인 통계로는 지난해 중고 직거래 피해액이 2,573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큰 규모인데 얼마 전엔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물품을 팔아서 한 달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죠. 네, 굉장히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고요. 뭐 단일 한 명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서 굉장히 뭐 지속적으로 사기 일당을 벌였는데 수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를 팝니다 하고 사진을 올리지만 예. 원래는 뭐 전달하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물품을 이제 거래한다라고 올렸다가 돈만 받고 잠적하고 보내지 않는 수법을 쓰다라고 하는데요. 이 187회나 이렇게 거래를 했고 전부 다 물건을 주지 않았고 1억 3천만 원 상당의 그 뭐 사기 수익이라고 하겠죠. 범죄 수익을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온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전자상거래라는 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범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 신뢰가 훼손이 됐고 이로 인해서 결국 전자상거래를 하는 비용을 증가시켰다, 엄단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에 최근엔 중고차 거래도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사기범이 있습니다. 네, 차는 중고거래가 가능한 품목이죠. 그런데 이제 고액의 어떤 이런 차량들도 거래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사례는 엔진이나 기어 등의 고장난 차를 자기가 삽니다. 예. 먼저 살고 이것을 대파는 과정에서 차익을 발생시키는 건데 한 거래 같은 경우는 380만 원에 이 차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자가 있었던 그 차량인데 하자가 없다고 속였고 특히 하자가 발각될 염려가 있으니까 엔진 경고등을 조정을 해서 이것을 처음에 취득했을 때 쉽게 발견하기 어렵도록 조작까지 한 사안이었고요. 예. 이렇게 큰 여러 가지 다수 조그만한 이제 물건을 넘어서서 차량도 거래되고 고가의 어떤 물건들도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이런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 노트북을 도난을 당했는데 중고거래 앱을 보니까 거기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발 고소 조치가 이런 경우를 보고 나오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예. 특히 이런 작물이죠. 그러니까 절도로 취득했는데 그것을 되팔면서 작물이 아닌 것처럼 정상적인 거래처럼 속이는 경우가 꽤 많아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시세보다 싸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특히 예. 업자분들도 물건을 중고로 취득할 때 업무상 과실 작물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이들이 주로 쓰는 뭐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절도한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기금속도 훔쳐서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거나 또 같은 패턴으로 같은 품목을 자주 올리는 사람은 주의하시고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 짚어본 뭐 사기나 범죄도 있지만 소비자 간의 분쟁도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품목에서 그런 분쟁이 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주로 의류나 신발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때 반환이나 이제 이렇게 환불해 주세요 하는 품목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의류나 신발 같은 경우는 보통 신어보거나 입어보지 않으면 막상 받았을 때 반품하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높은 비율이 의류와 신발이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통신기기이고 그다음에 가전, 영상, 음향기기 순입니다. 뭐 컴퓨터, 주변기기 같은 경우도 9.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단 옷이나 신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진을 찍어 올릴 때 뭐 다양하게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하지만 뭐 별다른 하자 없어요. 얼마 입지 않았어요. 새 것과 같아요라고 전달 받았는데 실제로 뭐 옷에 뭐 뜯겨 있다던가 또는 뭐 치수가 안 맞는다던가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쪽에 뭐 좀 헌옷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거 그 고지된 것과 다릅니다. 반품해 주세요. 이런 이제 분쟁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류나 신발의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사용감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고 하자가 있다 없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 하자를 딱 구분짓는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은 없습니다. 품목마다 예. 상태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하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고거래 웹사이트에서 세세한 부분을 사진 찍어 올리고 물론 일부 하자가 있거나 문제될 소지가 있으면 미리 고지하게끔 안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기능을 갖추면 하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너무 사용감이 있다. 이 정도면 새 거다. 이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처음 거래할 때부터 내가 만약에 이런 물건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매자한테 상세한 그 전부였던 예를 들면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도 찍어 올려달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꼼꼼히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계약금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고 이 판매자에게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중고 플랫폼 사이트를 봤더니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계약을 취소하겠다. 판매자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 이런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거래하시고 주변에 다른 사이트들도 검색하셔서 구매하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예. 이 개인 간의 거래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청약하고 승낙하고 그런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런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뭐 의무를 이행을 안 한다던가 물건에 굉장히 하자가 있다던가 그런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통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에 돌려받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처음에 고지한 것과 물건의 상태가 매우 다르다거나 그런 점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본인의 어떤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또 택배를 통한 거래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택배 거래를 마쳤는데 이 거래를 없던 일로 만약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택배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뭐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가실이 있다. 뭐 물건의 하자를 속였다거나 제대로 된 물건을 주지 않았다거나 그럼 상대방이 부담을 하지만 만약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합의 해지한 거잖아요. 단순 변심에 네, 그런 경우에는 구매자 받는 사람이 이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카드 거래나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 주죠. 변심 사유도 함부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변심에 의해서 취소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내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했거든요. 이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품목들이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법에서 금지한 것들도 있고요. 아예 온라인에서 팔지 못하도록 이제 규정된 품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개인이 만든 식품, 집에서 음식 만들어서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요. 특히 잘 알려진 것처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그러니까 의료와 관련된 거는 할 수 없습니다. 안경 같은 경우도 도수가 있는 안경은 서로 구매하거나 팔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금지되어 있고요. 특히 화장품 샘플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샘플은 누구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도 임의로 판매하다가 적발되시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술 당연히 무알콜까지 중고거래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제 비누 같은 경우도 안 되고요. 향초 같은 것들도 지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품목들 거래 안 하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 외에 뭐 금지된 품목뿐만 아니라 조금 더 중고 거래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어떤 게 다툼을 넘어서 워낙 매출 규모가 7조 원대, 10조 원대 이르기 예. 때문에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빙자해서 사람을 유인하거나 또 사람을 불러내서 범죄의 타깃을 삼거나 특히 미성년자들을 이용을 해서 이 거래를 하고 이제 잠적을 하는 수법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일당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피해액이 5만 원, 10만 원, 15만 원이다 보니까 고소하는 것도 귀찮고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드니까 고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걸 악용을 해서 이렇게 범죄 집단화하기 시작했다. 사소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기 일당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가능한 직거래를 추천드리고 불가피하게 비대면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말고 이렇게 예. 단계별로 확인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기간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